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경선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 설 민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급상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2, 3%대에서 설이 지나고 나서 거의 이제 10% 가까이 올라섰고 네. 이재명 시장과도 거의 동률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데 네.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선거 공보물 비슷하게 이제 만든 거에 보면 네. 충청도가 키운 반기문 그리고 충청도를 키울 안희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시 네. 말하면 충청권에서의 맹주를 누가 차지할 네.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막 해왔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가장 수혜를 보는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안희정이 될 텐데 네. 이건 변수가 없을까요? 충청권에서 반기문을 지지하던 표가 안희정으로 쏠릴 거다. 이것도 그럴까요? 저는 반기문 지지자들하고 안희정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전체 지지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일정 부분 안희정 지사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당시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설 민심은 정말 반기문과 오히려 안희정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문재인은 들거든요. 안중에도 없다. 예, 충청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세론이니까 뭐 밀어줘야지 이런 말은 있기는 하지만 반기문이 사퇴를 하게 되면 안희정이 어쨌든 저는 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그게 전체가 다 오지는 않겠지만 충청표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결선 투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1등으로 경선을 통과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2등이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고 그렇죠. 그게 네. 변수의 아주 큰 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의 표를 흡수한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 등 군소주자의 표 때문에 문재인의 과반 득표가 저지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좀 과한 과반 예상이 득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선 투표에서의 주자가 바뀔 수 있다. 2, 3등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재명에서 안희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반기문의 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당으로 오는 네. 표에서는 안희정으로 갈 확률, 얘는 문재인한테 갈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도 그렇고. 안희정으로 올 확률이 좀 높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당으로 오지 않는 표, 그리고 그 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흥미진진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밖에 주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고 뭐 안철수 의원 또 손학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빅텐트 주자들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아마 본인들은 다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한테 가기 전에 빅텐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 기둥이 지금 반기문인데 네. 반기문과 안철수 두 개의 기둥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그 빅텐트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겠다. 나는 자강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군소주자들은 반기문을 통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면 나머지 천막의 작은 깃발들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권한을 나눠 먹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 기둥이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학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대항마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그 많은 주자 중에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네. 의미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의미라는 건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은 무주공산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무주공산이라고 하면 누군가 뛰쳐나와서 이 판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진 말씀하신 구심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빅텐트 뭐 OX로 보자면 빅텐트는 칠 수 없다 쪽에 가까운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지리멸렬한 상태로 대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이 어쨌든 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김종인과 합심이 돼서 안철수를 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빅텐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빅텐트는 아니죠. 네, 안철수 그냥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몰릴 수 있다. 그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뭐 안철수 플러스 손학규 플러스 뭐 유승민 바른정당까지 해도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스몰 정당이죠. 안철수 대표가 말하고 있는 네. 내가 1대1로 붙으면 문재인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이든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리시키고 자기가 문재인과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가정 하에서 그 지지율의 합이 저는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네. 실제 뭐 지금 여론조사 지표도 뭐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네.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리고 그 20% 가까웠던 반기문 지지층의 대부분은 저는 뭐 무효표, 기권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들은 반기문 지지층의 상당수는 네. 정치 혐오 계층이었거든요. 무당층 정치 혐오 계층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90점이 날아간 상태에서 차선을 뭐 선택하려고 할까요? 저는 뭐 상당 부분이 그냥 뭐 좀 기권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특별히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론의 향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검색어를 보니까 결국 이제 사퇴를 하니까 반기문이 1위. 그리고 황교안이 2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그럼 황교안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관심으로 떠오른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은 황교안의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네. 깜짝 놀랄 후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황교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 말을 하시고 다음 날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도 우리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저는 그리고 나서 임명진 위원장 그 말 다음 날 그 발언한 다음 날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 혐오 발언을 했어요. 촛불이 네.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그럼 혹시 임명진 위원장이 생각했던 후보가 반기문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사퇴를 한 거 보니 황교안 대행이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더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먼저 저는 자신이, 이분이 네. 어떻게 갈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을 대기 중인 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대행의 입장을 중책을 수행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대권 주자로서 지금 네. 행보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병행하고 있는 두 가지 지금 일들이 이게 뭐 이 양립 가능한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상식의 문제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사실 그 공직자가 선거에 본인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이유는 탄핵의 대상 사유가 된다고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이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제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아예 선거운동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네. 진짜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걱정들을 안고 있다면 그리고 사실 자기가 탄핵당한 대통령 시절에도 총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위원으로서. 국정농단의 책임이 그렇죠. 있는 그러면 사람이죠. 마지막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물러나면 차기는 경제부총리한테 넘겨줄 텐데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대대행이죠. 네, 그리고 총리 권한대행 겸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긴 이름을 갖는 사람에게 넘겨서 네. 막 하게 되는 일이 초래될 텐데 과연 그게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공직자로서 한번 반성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의 하고 있는 정도의 행보도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네.
이런 예가 사실 이제 고건 총리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6년에 권한대행을 그렇죠. 맡았던 고건 총리의 사례가 있죠. 그때도 탄핵되고 막 이런 측면이 있을 때 그러면 대항마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자니까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 했었는데 그때 고건 총리가 사퇴 선언문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조금 길긴 한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본래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탄핵 정국의 국가 위기관리를 끝으로 평생 공복의 생활을 마감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과분한 국민 지지를 받게 되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모색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결적 정치 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저의 활동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선의 해를 여는 새해 첫 달, 지금이 그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고뇌 끝에 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정치 활동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보다 훌륭한 분이 나라의 조타수가 되어 하루빨리 국민 통합을 이루고 나라의 희망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 요게 지금 시점에 반기문 총장이 사퇴문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면 적합할 법한 사퇴문이에요.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사퇴문은 너무 격앙돼 있어요. 이거 몇 년 아마 한 다음 주쯤에 이걸 다시 보시면 굉장히 이불킥. 네, 이불킥도 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시잖아요.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친절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날이 서 있는 사퇴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반기문 총장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곱씹어서 그렇죠. 고민해봐야 될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황교안 총리가 딱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퇴문인 것 같아. 그렇죠. 이분도 그러니까 12월 선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도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1월 정도에는 사퇴 선언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나머지 공직에 제대로 봉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뭐 두세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국면에서도 이게 원래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늦었어요. 네, 물론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법의 원 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직자가 공직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선거에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모토인 것인데 이미 남용하고 있죠.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트럼프랑 통화하는 것도 사실상 이거 뭐 정치 행위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들어온 지 3주가 됐는데 정말 잘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딱 하나 잘한 일이 생겼어. 빨리 결정한 거. 반기문 총장 3주 동안 통틀어서 딱 하나 잘한 게 오늘 사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행이 요걸 보고 자신의 행보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과 지난주에 또 한 분이 또 대선 주자가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사퇴 이후에 굉장히 그 존재감이 부각됐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한 분만 하시지 않았어요. 원희룡 지사도 불출마 그분 선언하셨어요. 저는 왜 몰랐죠? 언제 했나요? 그래요. 아무튼 그 두 분이 사퇴하셨네요. 그 박원순 시장님 사퇴했을 때 그 분위기와 오늘 이 반기문 총장님 사퇴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 이미 뭐 여러 당의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고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당은 어차피 반기문 총장에겐 샷터가 내려졌다라고 선언했던 거고 국민의당 말고 이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약간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두 당은 논평이 나왔나요? 두 당이 지금 민주당 논평은 나왔네요. 네. 국민의당이랑 두 군데만 나왔죠. 지금. 지금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두 당은 가볼까요? 머리가 아픈 상황인가 보네요. 네. 예. 뭐 기본적으로는 반기지 않을까요? 네. 뭐 바른정당에서도 불출마 아쉽지만 정치 교체의 뜻을 받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도의 언지를 준 것 같은데. 네. 그러더라도 사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했다면 네. 본인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정치 원로로서 살려고 했다면 멋지게 누군가의 손을 하나라도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화에 못 이겨서 네. 분에 못 이겨서 그조차도 지금 포기해버린 상태가 됐는데 네. 네. 새누리당 논평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제일 반기문 총장님한테 의리가 있네요. 다른 정당이 굉장히 시큰둥한 아주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새누리당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이 간을 여기저기 보시지 말고 일로 가셨어야 돼. 그랬으면 환영을 받으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